자, 안녕하십니까. 14차시 하는 날입니다. 자, 계약 날짜가 나와가지고 온라인 수업이 총 17차시로 끝나요. 14, 15, 16, 17 4번 남았는데 아마 14, 15, 16 하면은 진도가 끝날 것 같고 17은 여기서 빠져먹은 거 필기만 할 거로 아마 진행할 거고, 계약 딱 이제 교실 가서는 중간중간에 빠져먹었던 거, 그러니까 책이 없는 걸 더 설명해주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힘들어서 빼먹었던 거, 그런 거랑 이제 문제풀이 하면은 바로 시험 치는 단계로 가야 되니까 와서 버벅거리지 않으려면은 문제풀이는 꼬박꼬박 해야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로 시작합니다. 85페이지. 숨차. 자, 나오는 게 유획전화가 맨 처음 나오는데, 유획전화? 뭐 이상. 자, 다시. 자, 유획전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원자 반질은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획전화로 시작되는 거라고, 유획전화만 이해하면은 이제 그거를 적용시켜서 다음 거를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요거만 잘 알아도 다음 거는 굳이 외우는 수고를 덜 할 수 있어요.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어. 통으로 외워버리면 되거든, 개념을.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돼, 본인이. 이거를 잘 이해해가지고 다음에 좀 편하게 할 것이냐, 요거를 이해하는 수고를 좀 줄이고 뒤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이냐.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자, 핵전화란 거는 진짜 핵이 가진 전화량이니까 양성자 개수예요. 양성자 개수로 이해하면 돼요. 양성자 개수로. 근데 앞에 유효라는 말이 붙었어. 유효라는 거는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양성자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핵전화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걔가 받는 핵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걔가 실제로 느낀 핵전화. 그래서 뜻을 보면은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 전자. 그러니까 뭐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가 유핵전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랑 이제 수소가 아닌 것들, 오비탈 순서 외울 때처럼 수소냐 수소가 아니냐 요것도 차이가 있어요. 수소일 때는 잘 봐.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없다.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요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반발력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의 인력이고. 인력 이렇게 표시할까? 이렇게 땡기는 힘이냐 밀어내는 힘이냐, 요 두 가지를 잘 보면 되는데, 수소에는 이 힘은 없고 얘만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핵전화를 그대로 다 받겠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 작용한 유핵전화는 양성자 수의 핵전화와 같은 플러스 1이다. 뭐 다른 말이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는, 그러니까 수소가 아닌 나머지에서는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따지려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요거랑 또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도 그래야 된다. 이번엔 얘가 있단 얘기죠. 있다. 자, 그러면은 한 전자에 작용하는 유핵전화는 다른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아까 그 고려한 이 반발력 때문에 핵전화보다 작아진다. 뭔가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헬륨이 2였다면은 헬륨에 핵이 있고 이제 여기 있는 전자는 이렇게 두 개가, 이 전자가 느낀 핵전화는 요거에 의해서 그대로 2가 돼야 하나, 얘가 서로 반발한다는 얘기지. 반발하기 때문에 2보다 조금 작은 숫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요런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있지. 탄소는 6인데 원자과 전자에 적용한 유핵전화는 양성자 수의 핵전화인 6보다 작다. 뭔가 좀
방해를 받으니까 6보다 좀 작게 받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가려막기 효과, 실딩 이펙트라 그러는데, 가림 효과, 옛날에는 가리움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쓰는데, 이 둘이 같은 말, 이거 두 개는 같은 말, 이것도 같은 말, 다 같은 말. 해서 요새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자, 요거 위에 있던 말이랑 똑같은 말 나옵니다.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한 유핵전하가 양성자 수행 핵전하로 작아지는 것은 다른 전자들에 의해 핵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껍질이 만약에 핵이 있고 껍질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 전자는 지금 얘랑 인력을 하려면 여기 전자가 여기서 또 밀어내고 있겠지. 자, 카메라 쪽이 핵이고 전자 뒤에 전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밀어내버리지 지금.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옆에서 이거를 얘가 지금 핵에서부터 중간에서 이 전자 둘이 반발력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내버리지. 그만큼 핵전하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자신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뿐만 아니라 자, 안쪽 껍질에 의한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한테도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향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레막 효과라고 그러고, 가레막 효과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실질적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력, 이게 이제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니 유핵전하, 전자가 핵전하를 느끼는 정도, 유핵전하죠. 이게 약해진다. 그 다음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래막 효과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래막 효과가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래막 효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냥 작다고만 나와요. 작다고만 나오고, 이제 요거도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요걸 보기 전에 조금 전문적인 거 하나 보고 갈게요. 오케이. 일단은 여기 날리고 얘를 봅시다. 좀 더 크기를 키우고. 오케이. 자, 슬래터스 룰스 나와가지고 이게 가려막기 효과를 영어로 한 거예요. 가려막기 효과. 이게 가려막기 효과. 자, 쭉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식입니다. 요식. 이식. 자, Z 아래 첨자로 EFF에 제프 아니야 이거. Z 이펙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곧 우리 과학책에서는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유핵전하, 유핵전하. 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Z는 핵전하, S는 가려막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 스타로 쓸게요 그냥. 자, 핵전하가 바뀌냐 가려막기 효과가 바뀌냐에 따라서 유핵전하가 달라진다. 요걸 이해하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룰스 규칙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인데, 원래는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그룹을 지어야 돼요. 1S, 2S, 2P, 3S, 3P. 같은 세 번째 껍질인 3D를 끊는 거는 3D가 에너지가 좀 크니까 좀 이질적이죠. 그래서 분리시켜 놓습니다. 4S, 4P, DF 또 끊죠. SP, D 쭉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도 우리가 그 전에 순서를 외워놨으면 쉽게 끊어낼 수 있겠죠. 요 끊는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차피 보통 여기서 끝나니까 D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an amount of 0.35 from 0.35 영어로 from each other electron within the same group 잘 봐야 돼. 같은 그룹. 그러니까 자기 그룹 안에, 요 하나하나 그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운 걸 보면은 그냥 같은 껍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까지 같은 껍질에서는 0.35 요거예요. 같은 껍질에서는 0.35만큼의 가려막 효과를 가진다. 전자 한 개당 except for the 1S 그룹.
그러니까 1s 그룹은 핵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핵 전하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가림학교 효과가 작아. 0.3. 1s 그룹은 0.3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인 그룹에 있는 other electron 이거고, 두 번째, 자, if the group is the under of the NSMP,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0.85 네, 0.85인데 뭐냐면은 프린시펄 퀀텀 넘버였고, 요거는 주양자수. 주양자수가 내가 찾으려는 전자보다 n-1,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핵이 있고 껍질이 있으면 내가 이 전자에 대한 유효전을 보고 싶은데 얘가 n이 3이고 2고 1이잖아요. n-니까 내가 3 걸 보고 싶은데 3 빼기 1, 2에 대한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냐, 요거예요. 요거는 0.85입니다. 여기 0.85. 자, electron in group with principal quantum number n-1 있죠. 0.85. 자, 요거는 거의 볼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 나오는 거 이거는 방위양자수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근데 요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D를 안 본다 그랬죠. 여기 D나 F에 나오는 숫자인데 볼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1.0 for each electron with principal quantum number n-2 or less. 그러니까 3 빼기 2, 그러니까 1.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1씩 영향을 미친다. 전자 한 개당 1씩. 그리고 그보다 더 안쪽,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보면은, 다섯 번째 본다 해봅시다. 요 전자 본다고. 그럼 3, 2, 1 여기 있는 전자 개수 다 합쳐서 그냥 곱하기 1 해주면 돼. 전자 개수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보다 더 안쪽 껍질은 전부 1의 영향을 준다. 이거는 D는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숫자, 참고로 이 내용은 시험에 못 냅니다. 대학교 과정이에요. 지금 열심히 적다가 허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걸 알면은 이제 이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그냥 지나간 유액자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숫자 4개, 0.3, 0.35, 0.85, 1 해갖고 이제 예시, example, an example provided in selected original paper is for an iron atom, 철. 핵전하가 26인 철은 전자배치 이렇게 되고, 여기서 4s에 있는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얼마 감소하는가. 자,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은 각각의 껍질별로 해놨네. 각각의 그룹별로 핵전하를 얼마나 받는가. 그래서 1s 같은 경우에는 이게 26인데 0.3. 1s 같은 경우 두 개 있으니까 한 개당 여기 나머지 옆에 있는 거 0.3 감소받아서 25.7. 요런 식으로 개수를 다 세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개수 다 세가지고 그런 식으로 빼주면은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인데 0.3도 안 해도 되는 게, 우리가 헬륨에 일단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원자과 전자만 보기 때문에 맨 바깥만 보면 되고, 일단은 맨 바깥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헬륨의 유액전하를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해. 이온화가 안 되고 이온도 안 되고 전자를 끌어올 수도 없고 이러니까 원자 반지름도 얘는 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헬륨 빼놓고 해놓으면 1s에 다른 전자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헬륨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0.35, 0.85, 1 요렇게 세 개만 알면은 되고, 그래서 4s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니까 22.25 나오고 26에서 22.25 빼면은 3.75. 그러니까 4s에 있는 전자 핵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는 전자가 받는 핵전하는 3.7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75보다 강한 힘으로 전자의 인력을 밖에서 가면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온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가 어떤 게 강한지를 우리가 지금 대충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유액전하가 낮을수록 이온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땡긴 힘이 작은데 내가 얼마나 센 힘으로 땡길까? 상대방이 약하면 나도 약한 만큼은 그만큼 낮춰서 힘을 낮춰서 땡겨도 잘 땡겨지니까 이온하는 지가 높다는 얘기는 전자가 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 봅시다. 자, 같은 주기면은 같은 가로줄입니다. 자, 원자번호에 따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한 핵전하는 전자를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 감소하기 때문에 전자에는 핵전하만큼 인력이 작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잘 봐요. 요거대로 가면 됩니다. 요거대로. 그러니까 핵전하가 1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또 한 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자기 껍질에 핵전하 가렴합기 효과가 0.35야. 그러니까 핵전하는 1 늘어나는데 자, 여기 좀 지우고. 자, 이겁니다. 같은 주기에서 핵전하는 1이 늘어나는데 가렴합기 효과는 0.35가 줄어들어. 결론은 뭐야? 유핵전하가 0.65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핵전하가 증가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성자가 한 개 많아짐으로 양성자에서 핵전 1 증가함, 전자 한 개 많아짐 가렴합기 효과 증가함. 근데 핵전하 증가가 더 크니까 유핵전하는 증가함.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얘기가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은 점이 그냥 핵전하, 일반 핵전하 그냥. 그리고 흰 점이 유핵전하예요. 그러니까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갭은 커지고 그래도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주기율표를 딱 네모로 생각했을 때 유핵전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가로만 보면 유핵전하는 주기만 보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 봐봐. 자, 이것도 보면 되겠다. 이거 일단은 보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세로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왜냐면은 이제 이온 에너지 가버리면은 유핵 일단은 같은 주기에서는 유핵전하를 보지만 같은 족을 볼 때는 뭐부터 보냐면은 껍질부터 봅니다. 껍질 수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껍질 수를 먼저 판단해서 같은 껍질이면 유핵전을 보는 거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순위가. 그러니까 같은 껍질이면은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껍질이 다르면은 껍질을 먼저 판단할 때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요거 같은 족을 볼 필요 없이 같은 주기에서만 증가한다. 유핵전하는 요거를 알게 되는 게 결론입니다. 자, 전자수에 따른 유핵전하 하는데 이거는 이온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온이 되었을 때 유핵전하 어떻게 변하는 건데, 자, 음이온이 되었다. 이건 음이온이죠. 그러면은 전자 한 개 늘었으니까 당연히 이 식으로만 해석합시다. 그냥 자, 이온이 됐다는 건 핵전하는 그대로 동결 그대로죠. 근데 가렴합기 효과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왜냐면은 전자수가 늘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유핵전하는 뭐야? 감소. 유핵전하 감소. 그 다음에 요건 양이온이 됐네. 자, 여기는 당연히 동결. 전자가 빠졌으니까 가렴합기 효과 감소. 그럼 유핵전하는 증가. 유핵입니다. 증가. 여기는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핵전하가 변했냐, 전자가 변했냐, 이거 개수만 가지고도 유핵전하가 늘었냐 줄었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이 식을 어디 갔노? 이미지판. 이 식을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식을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유핵전하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 이거 계약하고 나면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쭉 훑을 건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누군가 얘기해 주면 돼요. 가렴합기 효과 설명 예시 해달라고 하세요. 설명 예시.
해서 요거를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뒤에 배울 내용의 절반 이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4차시고 15차시는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요거는 자주 나온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차시는 이온 에너지. 그러면 끝. 진도 끝. 그러니까 17차시는 앞에서 빈 것들 해결하고 그러니까 책에는 없는데 시험 풀 때 팁 요런 것들 있으면은 좀 모아서 하든지 뭐 다른 뭐 문제풀이를 조금씩 하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차시 고생하셨습니다.